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로엠피 시작하겠습니다. 김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정기국회 꽃이라고 불리죠. 국정감사. 내일 모레 10일부터 시작하는데요. 자, 국정감사 먼저 뭔지, 뭘 하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1년에 한 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국회가 행정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는 걸 말합니다. 올해 국정감사는 704개 피감기관이 대상이고요. 이제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20일 동안 하여간 국회가 뜨겁죠? 예. 자, 그러면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물리적인 어떤 횟수로 따지면 두 번째지만 사실상의 첫 국감이라고 불리죠. 네, 맞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게 이제 작년 5월 10일인데요. 따라서 이제 작년 국감의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감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감의 성격이 이제 혼재돼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이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행정부를 비호한다거나 이런 모습도 곳곳에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게 1년간의 그 행정부의 어떤 잘잘못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 맞습니다. 자, 사실 야당이 정부를 공격을 하고 여당이 이를 막아서는 게 국감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네. 근데 이제 작년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다 보니까 좀 달랐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게 이슈입니까? 예, 뭐 상임위별로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큰 틀에서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 후속 조치 문제하고요. 이제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이제 사법농단이라든가 이런 적폐청산 같은 게 국감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남북 문제, 그다음 적폐, 예, 그리고 심재철 의원 건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세하게 들어가서 상임위 몇 개를 좀 주요 이슈가 있는 상임위를 짚어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적폐 청산 중에 사법농단, 이게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법사위는 아무래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그러니까 이제 사법농단이라고 불리는 게 주요 이슈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일단 이제 사법농단 수사 당시에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이 계속해서 기각이 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점을 좀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뭐 이제 사법부에서 감싸기를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종류의 주장을 좀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얘기 나눴던 심재철 의원도 법사위에 뭔가 저 관련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심재철 의원실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좀 했죠? 이례적으로 네. 빠른 시일에 단행을 네.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검찰청하고 대법원을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좀 우르르 가가지고 항의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야당 탄압으로 규정을 한 만큼 이제 이번 국감에서도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무위원회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재벌가의 오너들이 증인에서 많이 빠졌다고요? 예, 이게 뭐 전 국감 상임위 차원에서 좀 많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호통 국감이나 이제 방신주기 국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국감을 좀 방지하자는 차원입니다. 이제 구태를 지향하자는 건데 또 이제 맥 빠진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무위원회 뭐 법안 관련된 정책 관련된 이슈도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뭐 인터넷 전문은행 가장 이제 핫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점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K뱅크 인가 과정에 관련된 의혹, 그리고 또 이제 이 인터넷 은행들이 중간 계층의 고객들한테 뭐 금융을 더 편리하게 뭐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논란, 이제 지난 2015년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에 삼성바이오의 이제 가치를 부풀렸다는 이 의혹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그 증인들이 신청이 돼 있어가지고요, 채택이 돼 있어가지고요,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뭐 기승전 경제라는 말이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경제 문제 주로 다루는 정무위 또 기재위도 굉장히 핵심적인 상임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경제 문제가 이제 남북 문제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아무래도 기재위가 좀 아마 박 터지는
그런 상임위가 될 거라는 예측들이 많은데요. 이제 야권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을 이제 강경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내서 이제 통계들, 거시경제 지표들 다 쭉 나열해놓고 경제가 IMF 이후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비판하고 있고요. 바른미래당도 남북 문제에 있어서는 당내 혼란이 좀 있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비판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권에서 이제 방어를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 1년의 경제 성적에 대한 여야 간의 그 공방, 특히 이제 통계, 숫자를 가진 공방이 예고가 돼 있죠. 그렇죠? 예. 자, 우리 실제적인 시장의 경제를 또 다루는 산업계를 다루는 산자위도 있죠. 산자위 이슈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산자위에서는 골목 상권이 좀 주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골목 식당으로 유명한 이제 그 백종원 씨가 참고인으로 선정됐습니다. 나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 그래요? 예. 야권에서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백종원 씨를 불러서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청취하자는 차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또 편의점 문제도 있습니다. 이제 편의점 불공정 거래 구조, 그 다음에 이제 최저 수익 보장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권에서 이제 좀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 GM 군산공장 철수 관련해가지고 이동걸 산업은행장하고요, 대주주, 그 다음에 카잼 한국 GM 사장이 참고인하고 증인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출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앞으로 국감 기간 20일 동안 국정감사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오늘의 로앤피에서도 국감 관련된 이슈들을 많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